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던 중 앞쪽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졌다.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거야?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 물리치료실 앞에서 누군가가 며느리 은지를 크게 꾸짖고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바로 그때 여자가 손에 든 파일철로 며느리의 팔을 세게 내리쳤다. 탁하는 둔한 소리와 함께 며느리 은지가 움찔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성큼성큼 걸어가서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부산 서면 뒷골목에 자리한 미라다방에서 첫 번째 불이 켜졌다. 강미라는 익숙한 동작으로 원두통을 열고 손으로 한 줌씩 집어 분쇄기에 넣었다. 거칠거칠한 소리와 함께 퍼지는 커피 향은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다. 62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했다. 아직도 혼자서 다 하시네요.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미라가 고개를 들었다. 단골 손님인 김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오전 6시부터 문을 열지만 그는 늘 5시 반쯤 나타났다. 미라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습관이 된 걸 어떻게 해요?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커피 머신에서 뜨거운 증기가 피어올랐다. 미라는 능숙하게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며 김 사장의 자리에 놓았다. 설탕 2스푼, 크림은 조금만. 35년 동안 쌓인 단골들의 취향은 모두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었다. 다방 안쪽 벽면에는 크고 작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개업 초기의 흑백 사진부터 최근의 컬러 사진까지 미라다방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중앙에 걸린 결혼 사진이었다. 턱시도를 입은 준수한 남자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들 내외 사진 보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김 사장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라는 자연스럽게 사진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아들 윤호와 며느리 은지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벌써 5년 전 일이었다. 처음엔 은지가 너무 조용해서 걱정했거든요. 말수도 적고 웃지도 잘 안 하고. 미라는 커피잔을 닦으며 회상에 잠겼다. 첫 만남에서 은지는 인사도 겨우 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미라는 그런 며느리가 못마땅했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며느리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달라요. 정말 성실한 아이예요. 미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은지는 결혼 후 변했다. 아니, 정확히는 미라가 은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누구보다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도 말없이 도맡아 했다. 특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면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이것저것 미리 준비해두는 모습에 미라는 감동했다. 은지가 일하는 병원에도 가끔 가거든요. 환자들이 은지를 정말 좋아해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이래요. 한빛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은지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다. 친절하고 실력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미라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다. 문득 벽시계를 본 미라는 시간이 벌써 7시가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점 두 곳의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다. 35년 전 작은 다방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본점 포함 총 3곳의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직접 발로 뛰며 일군 결과였다. 오늘도 바쁘시겠네요. 김 사장이 일어나면서 말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쁜 게 좋아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김 사장이 나간 후 미라는 혼자서 다방을 정리했다. 테이블을 닦고 컵들을 정돈하면서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오전에는 본점 관리, 오후에는 분점들을 돌아볼 예정이었다. 저녁에는 윤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아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며느리는 자신의 일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자신 또한 35년 동안 쌓아온 다방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 있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미라다방의 또 다른 하루가. 오후 2시 미라는 목이 따끔거리며 기침이 계속 나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감기 기운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평소라면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 정도로 버텼겠지만 오늘은 유독 몸이 무거웠다. 어디 아프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미라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나빠졌다. 열도 나는 것 같았고 몸의 마디마디가 아팠다. 결국 미라는 직원에게 다방을 맡기고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던 중 문득 은지가 떠올랐다. 한빛 재활병원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오랜만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게다가 그 병원에는 내과도 있어서 감기 치료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택시를 타고 한빛 재활병원으로 향하면서 미라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이 길을 지날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15년 전 남편 윤철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 길이었다. 여보, 나 먼저 가네. 병상에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당시 윤철은 뇌 손상으로 인해 재활치료가 절실했지만 부산에는 제대로 된 재활병원이 많지 않았다. 서울까지 가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미라는 절망했다. 결국 윤철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 일 이후 미라는 결심했다. 우리 동네에도 재활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고. 남편의 보험금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다방에서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을 털어 병원 부지를 기부했다. 3억이라는 거금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한빛 재활병원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미라는 정신을 차렸다. 병원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5년 전 개원할 때의 기억이 생생했다. 당시 병원장과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감사 인사를 했던 것이 기억났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의 미라는 만족스러웠다. 안내 데스크에서 내과 진료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재활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많이 보였다. 휠체어를 탄 환자, 목발을 짚은 환자, 보행기를 사용하는 노인들까지 다양했다. 이분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미라는 속으로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기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다. 대기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던 중 미라는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흰색 유니폼을 입고 환자와 대화하고 있는 은지였다. 며느리는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역시 우리 은지야. 미라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은지의 모습을 보니 병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자신의 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다. 강미라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로 들어간 미라는 젊은 내과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의사는 친절하게 진찰을 하고 약을 처방해줬다. 감기약 드시고 충분히 쉬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수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처방전을 받고 나온 미라는 은지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자는 생각으로 물리치료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던 중 앞쪽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졌다.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거야?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 고개를 돌린 미라는 깜짝 놀랐다. 물리치료실 앞에서 누군가가 은지를 크게 꾸짖고 있는 것이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하고 있었다. 미라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서둘러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미라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미라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다. 키가 크고 단발머리를 한 여자가 은지 앞에 서서 호통을 치고 있었다. 그 여자의 명찰에는 백선영 수석 물리치료사라고 적혀 있었다. 김은지 씨, 이게 뭐예요? 환자 차트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까지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라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집에서는 항상 조용하지만 당당했던 은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실수. 이게 실수로 치부할 일이에요? 환자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치료 계획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고요. 선영은 손에 든 파일철을 흔들어 보이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미라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다른 직원들도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은지가 파일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선영은 그 파일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확인하겠다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일할 거예요?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지나친 것 같았다. 실수에 대한 지적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은 옳지 않았다. 특히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런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물리치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선영의 말이 점점 더 심해졌다. 은지는 그저 죄송합니다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던 미라는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시어머니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혼나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집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혼이 났었다. 그때의 미라도 지금의 은지처럼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되뇌었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미라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굴복이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바로 그때 선영이 손에 든 파일철로 은지의 팔을 세게 내리쳤다. 탁 하는 둔한 소리와 함께 은지가 움찔했다. 그러나 은지는 여전히 반항하지 않았다. 그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 순간 미라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미라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선영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예상하지 못한 제3자의 개입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실수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쳐도 직원 교육이 폭력이어도 된다는 겁니까?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미라에게 집중되었다. 선영은 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실례지만 환자도 아닌 분이 왜 끼어드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 병원 내부 문제인데요. 내부 문제라고요? 미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다 보고 있는 복도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게 내부 문제라고요?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폭행이라니요.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그리고 누구시길래 이렇게 나서시는 거예요? 미라는 은지를 돌아봤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참지 않을 것이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미라의 목소리에는 35년간 다방을 운영하며 쌓인 노련함과 위엄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점점 주눅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미라의 시선은 여전히 선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애도 못 낳으면서 밥만 축내는구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결혼 3년째 아이 소식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 같이 들어야 했던 모욕이었다. 그때의 미라는 지금의 은지처럼 고개만 푹 숙인 채 참았다. 여보,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좀 더 노력해봐. 남편 윤철마저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미라는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 집안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큰 꾸중을 들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정말 답답한 며느리야. 김치를 조금 짜게 담갔다고, 바닥 청소가 완벽하지 않다고, 시아버지 양말에 구멍이 났다고 온갖 트집을 잡았다. 미라는 그때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다. 시댁 친척들이 모이면 미라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다. 손님들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차 준비하는 것까지 모두 혼자서 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미라를 깎아내렸다. 우리 며느리는 좀 모자라서요. 집안일도 서툴고 애는 언제 낳을지. 그때 미라는 왜 참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었다. 반항할 용기가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일까? 그때 내가 한마디라도 했다면
미라는 이를 악물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당당하게 맞섰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지금처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줌마 정말 누구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미라의 회상을 깨뜨렸다. 선영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미라에게 대항할 기세를 잃지 않고 있었다. 저는 병원 후원자도 아니고 환자 가족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서시는 거예요? 미라는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과거 30년의 한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말, 참아야만 했던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습니까? 미라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선영이 입술을 씹었다. 주변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보였다. 다른 직원들도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실수를 지적하는 것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미라는 은지의 팔을 가리켰다. 파일철로 맞은 자리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이게 교육입니까? 이게 지도입니까? 선영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라고요? 미라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후배들을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영이 말문이 막혔다. 미라의 추궁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영은 평소에도 후배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다. 큰 소리치고 때로는 물리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저희 병원 일에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선영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미라는 천천히 은지에게 다가갔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미라는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개를 드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다. 울음을 참고 있던 것이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런 모욕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다가오던 발걸음이 멈췄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다. 선영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병원장이 나타난 것이다. 노재훈 병원장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복도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선영은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허둥지둥 자세를 고쳐 잡았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병원장을 바라봤다. 노재훈 병원장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미라에게 머물렀을 때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다. 혹시? 노 병원장은 미라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강미라 여사님,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 순간 복도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병원장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깊이 인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선영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미라와 병원장을 번갈아 봤다.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미라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5년 전 병원 개원식 때 만난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여사님께서 어쩐 일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까?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노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미라를 한빛 재활병원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미라의 기부 덕분에 이 병원이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미라가 말을 잇기 전에 선영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병원장님,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업무상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노 병원장은 선영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오직 미라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여사님, 혹시 불편하신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며느리 일에 자신이 너무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선영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제 며느리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좀 과도한 질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분이요? 노 병원장이 은지를 바라봤다. 그제야 은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김은지 물리치료사입니다. 노 병원장의 얼굴에 이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은지는 병원에서 성실하고 실력 좋은 직원으로 유명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다만 선배 직원인 선영에게만큼은 항상 위축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 병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라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선영이 은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일, 파일철로 팔을 친 일까지 빠뜨리지 않고 얘기했다. 선영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얘졌다.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 선영의 평소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었다. 백선영 치료사. 노 병원장의 목소리가 냉랭해졌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병원장님. 지금 들은 내용이 사실입니까? 선영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변에 너무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건 명확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노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참을성이 없었다. 그는 병원 운영에 있어서 직원 간의 갈등이나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을 가장 싫어했다. 특히 미라 같은 VIP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선영이 결국 고백했다. 하지만 변명을 덧붙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김은지 치료사가 실수를 너무 자주 해서 환자 안전을 생각해서 좀 강하게 지적한 것뿐입니다. 강하게 지적하는 것과 폭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라가 차분하게 말했다. 은지의 팔을 보여주며 계속했다.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것이 교육입니까? 노 병원장은 은지의 팔을 확인했다. 파일철에 맞은 자리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백선영 치료사,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다.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쩌면 해고까지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과 환자들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미라는 은지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괜찮을 거야.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와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바로 그때 미라의 시선이 복도 끝으로 향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둘러 몸을 돌려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윤호. 미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분명 아들 윤호의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후 3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왜 윤호가 이곳에 있었던 걸까? 미라는 윤호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다. 분명 아들의 뒷모습이었다. 회색 정장, 익숙한 걸음걸이, 그리고 서둘러 돌아서는 그 동작까지. 착각일 리 없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지의 목소리에 미라는 정신을 차렸다.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응.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미라는 얼버무렸다. 방금 본 것을 은지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며느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서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항상 강한 척했던 며느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울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미라는 은지를 꼭 안아줬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윤호는 왜 이곳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어머니를 피해 달아났을까? 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노 병원장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면목이 없습니다.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윤호를 찾아야 했다. 왜 여기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은지야, 나 먼저 갈게. 약 처방받은 거 있으니까.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일 마무리하고 집에 가. 오늘 저녁 식사는 취소하자. 다들 피곤할 것 같으니까. 미라는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주차장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윤호의 차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주차장 구석에서 익숙한 검은색 차량이 보였다. 윤호의 차였다. 미라는 그 차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차 안을 들여다볼까? 아니면 윤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 고민하던 중 병원 건물에서 누군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윤호였다. 그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옆차 뒤에 몸을 숨겼다. 윤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차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들리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라는 그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대체 무슨 일이지? 미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평소 윤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다. 투명하고 솔직한 성격이었다. 그런 아들이 왜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병원에 나타났다가 몰래 사라진 걸까? 미라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다. 은지가 모욕당하는 장면, 선영과의 대립, 그리고 윤호의 수상한 행동까지. 집에 도착한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감기약을 먹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윤호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괜한 의심일 수도 있어. 미라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쩌면 회사 일로 병원에 들렀을 수도 있었다. 거래처가 병원 근처에 있었을 수도 있고
점심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만약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왜 어머니를 피해 달아났을까? 왜 인사라도 하지 않고 사라진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윤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서 미안해.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겼어. 다음에 꼭 보자. 미라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회사 일이 생겼다고. 방금 전에 병원에 있었으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윤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병원과 관련된 일이었다. 혹시 은지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윤호가 은지를 피하려고 일부러 병원에 온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쁜 경우라면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윤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들이었다.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 이상한 낌새를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었다. 특히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결혼 생활의 권태감 같은 것들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었다. 생각하지 말자. 미라는 자신을 억지로 진정시켰다. 확인되지 않은 일로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괜찮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윤호한테 연락했는데 회사 일이 생겨서 늦는데요. 저녁은 혼자 먹으래요.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윤호는 왜 병원에 있었던 걸까? 전화를 끊은 미라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감기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미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 윤호를 만나면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눈을 떴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자지 못했다. 감기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마음의 병은 오히려 깊어졌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윤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엄마, 오늘 점심때 다방으로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미라의 가슴이 철렁했다. 할 얘기가 있다는 말이 불길하게 들렸다. 혹시 어제 병원에서 자신을 본 것을 알고 있는 걸까? 오전 내내 미라는 손님을 맞으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른다. 정오가 되자 다방 문이 열리고 윤호가 들어왔다. 엄마. 윤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다.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앉아. 커피 줄까? 아니, 괜찮아. 윤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다른 손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엄마 어제 병원에서 나봤지?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 응, 봤어. 너 왜 거기 있었니? 윤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엄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알게 될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나 회사 그만뒀어. 한 달 전에. 미라는 귀를 의심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안정적인 직장을 왜? 뭐라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고민했어. 윤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 물리치료사 공부하고 있어. 은지를 보면서 생각했어. 나도 사람들을 직접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그래서 어제 병원에 있었던 거야. 은지 선배분한테 공부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러 갔었어. 근데 엄마가 거기 있는 걸 보고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피했어. 은지는 알아? 아직 몰라.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불륜이나 부부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것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거야?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나 회사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았어. 윤호의 목소리에 솔직함이 묻어났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고역이었어. 의미 없는 회의, 형식적인 업무, 상사 눈치 보기.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혔어.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가정이 있잖아. 엄마 말이 맞아. 그래서 더 고민했어. 근데 은지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걸. 윤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은지는 힘들어도 행복해 보여. 환자들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잖아.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엄마가 평생 다방하시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미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들의 말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35년 동안 다방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나? 힘들지 않았나?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지. 미라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님들 눈치 보고 돈 걱정하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게 내 일이었으니까. 엄마도 그랬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윤호의 눈빛이 반짝였다. 물리치료사가 되어서 아빠처럼 사고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엄마가 병원 세우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미라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갑자기 어린 윤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 중학생이었던 윤호는 병원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엄마, 나 커서 의사 될래. 아빠 같은 사람들 살릴 거야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미라는 그 꿈을 꺾었다. 의대는 너무 어렵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게 낫다고 설득했다. 윤호는 결국 엄마 말을 따랐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엄마가 미안해.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꿈을 무시했구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야. 윤호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때는 나도 확신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달라. 이제는 정말 하고 싶어. 은지한테 말해야지. 아내가 먼저 알아야 할 일이야. 알아. 오늘 저녁에 말할 거야. 윤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어제 은지한테 무슨 일 있었어? 병원에서 선배한테 혼나는 거 봤는데. 그 일은 내가 해결했어. 걱정 마. 미라는 어제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윤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은지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며느리가 강한 척하는 거야.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 윤호는 자책하는 표정이었다. 엄마, 이제라도 은지한테 잘해줄게. 내가 공부하는 동안 힘들 텐데 같이 이겨낼 거야. 미라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결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엄마가 도와줄게.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미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은지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해.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해.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미라는 다시 한빛 재활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감기 때문이 아니라 노 병원장의 초대를 받아서였다. 병원 측에서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병원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노 병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 일로 정말 송구스러웠습니다. 그 일은 잘 처리되었나요? 네, 백선영 치료사는 2주 정직 처분을 받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절한 조치인 것 같았다. 그리고 김은지 치료사에 대한 평가도 다시 했습니다. 노 병원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환자 만족도, 치료 성과, 동료 평가 모두 우수합니다. 오히려 백선영 치료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은지 치료사를 부당하게 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은지 치료사를 수석 물리치료사로 승진시키려고 합니다. 실력과 인성 모두 갖춘 인재거든요. 미라는 속으로 흐뭇해했다. 며느리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기뻤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서 은지가 환자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가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은지와 대화하고 있었다. 은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따뜻한 태도가 느껴졌다. 은지야. 미라가 부르자 은지가 돌아봤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님, 오늘 어쩐 일이세요? 병원장님 만나러 왔다가 내가 보여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선생님이 며느리세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착한 치료사는 처음 봤어요. 제가 더 복 받았죠. 미라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할머니와 헤어진 후 두 사람은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윤호한테 들었어요. 회사 그만두고 공부한다고. 놀랐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윤호 얼굴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은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다. 회사 다닐 때는 표정이 항상 어두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빛이 달라요.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 너는 괜찮겠니? 당분간 내가 혼자 벌어야 할 텐데. 괜찮아요. 저도 제 일을 사랑하니까요. 은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급여도 오르고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라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윤호를 이해해줘서. 어머님이야말로 감사드려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번에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늘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어머님. 응.
저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은지의 말에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잖아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며느리를 이해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달 후 미라다방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윤호와 은지 그리고 미라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엄마 이거 봐. 윤호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물리치료학과 편입 합격 통지서였다. 축하한다, 아들. 미라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윤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2년 과정이야. 열심히 할게. 당연하지.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은지가 윤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라는 흐뭇했다. 엄마 나중에 자격증 따면 한빛재활병원에서 일하고 싶어. 엄마가 만든 병원에서. 그래, 좋은 생각이다. 미라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다. 35년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가족 사진들. 여보,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요. 미라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하늘에서 남편도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것 같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윤호와 은지가 먼저 일어섰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거라. 두 사람이 나간 후 미라는 혼자서 다방을 정리했다.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새벽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는 하루. 3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다 지나간 일이야. 미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 참아야만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아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었다. 미라는 마지막 불을 끄기 전에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 문을 잠갔다.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미라에게도 윤호에게도 은지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가족이 있었다. 미라다방의 불은 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고백의 시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